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의 내 혁명입니다. 부제는 뇌가 젊으면 125세까지 살 수 있다. 삶을 바꾸는 뇌 분비 호르몬의 비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루야마 시게우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1940년 일본 교토 출생, 그리고 6살 때부터 동양 의술을 전수받고 8살에 침술 사범 자격증 취득, 1966년 도쿄대 의학부 졸업. 이분은 폭넓게 의학 서적을 많이 쓰신 분이고요. 96년 4월 도쿄 신주쿠의 건강 테마파크 마호로마 클럽을 설립. 그래서 본인의 이 사상을 이 의학 테마파크를 설립하셔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거기서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요 책으로 저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그 의료센터에서 불치병을 많이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비결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선 사례는 공통된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뇌에 대한 엔드로핀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다. 인간의 뇌에서는 모르핀과 흡사한 것이 분비되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며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대단히 뛰어난 양리 효과가 있다. 나는 그 물질을 뇌 내 엔드로핀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뿐 아니라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인다. 즉, 우리는 모든 약을 능가하는 우수한 제약 공장을 몸에 지니고 있는 셈이다. 나는 이 제약 공장을 능숙하게 이용한 것 뿐이다. 뇌의 엔드로핀 존재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지만 진통 효과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인식되어 오랜 시간 무시되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호르몬의 일종인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계에 있는 독 중에서 뱀의 독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물론 뇌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미량이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독으로 인해 병에 걸리고 노화가 진행되어 수명이 단축된다.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모든 병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관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으로 베타 엔드로핀이라는 호르몬도 있다. 이 호르몬은 뇌 속의 엔드로핀 중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다. 이 두 물질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끼면 뇌 속에 독성이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면 베타 엔드로핀이 나온다. 노르아드레날린과 베타 엔드로핀 중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 게 좋은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뇌에서는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나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온다. 만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며 질병과 인연이 없는 인생을 보낼 수가 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만 그 일을 견디고 뛰어넘어 극복하면 뇌 속의 엔드로핀이 나오는 것이다. 뇌 속의 엔드로핀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특히 베타 엔드로핀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만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병을 피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렵겠지만 뇌 속의 엔도르핀은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도 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도 이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이러한
뇌 속에 엔도르핀이 많으면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나쁜 산소 중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바뀌는 것과 또 자연계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노화물질을 생성하거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최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달리기, 그리고 우리가 그 유산소 운동 말고 그 무산소 근육 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이건 일종의 독성인데요. 이것을 중화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SOD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25살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살 이후 30대, 40대, 50대에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등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이 분비될 때도 활성산소가 발생하므로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런 물질이 분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가 젊으면 활성산소의 폐해가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뇌 속의 엔도르핀은 뇌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게 하므로 이 물질이 항상 뇌에서 생성되는 삶을 살면, 즉 플러스 발상, 긍정적인 발상을 하고 살면 노화와 질병의 최대적인 활성산소를 해치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 그리고 의욕, 인내심, 창의력 발휘, 이런 것은 물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뇌 속의 엔도르핀이 관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지 나쁜 쪽으로 가져가는지는 그 사람의 뇌 속에 엔도르핀을 얼마나 분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 속 엔도르핀이 가진 효능과 그 엔도르핀을 효율적으로 분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연계에는 마약인 모르핀이 존재한다. 이 몰핀은 중독성 위험이 있지만 뇌 속 엔도르핀은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마약 몰핀에 비해서 6배에 달하는 효력이 있다. 일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폐인이 될 위험을 알면서도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몰핀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뇌 속에 엔도르핀을 주셨다. 이것은 신이 내리신 계시 아니겠는가? 유쾌하게 살아라. 유쾌하게 살면 항상 생기 넘치고 건강하며 질병과 인연을 맺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 뇌 속의 엔도르핀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신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회사에서 상사의 질책을 받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의기소침해진다. 아내와 다투어서 욱한다. 자녀의 성적표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모두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만한 상황이다. 이 일들은 마이너스 발상으로만 받아들이면 노르아드레날린을 계속 방출한다. 하루 중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16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 내내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혈압이 점점 상승하여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뇌뿐 아니라 모든 장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므로 생활습관병이 발병할 위험이 커지고 노화가 앞당겨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경험한 일은 전부 뇌에 축적된다. 시간이 흐른 뒤 같은 경험을 하면 뇌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과거와 같이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예전에 사장에게 후되게 꼬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깨지겠군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칭찬 받을 거야 라고 좋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이때는 무조건 역발상을 해야 한다. 일단 다음에는 나도 칭찬받아야지 라고 생각해보자. 그 순간 쾌감 호르몬이 나와 불쾌한 생각을 중화시켜준다. 그러면 수축했던 혈관이 원상태로 돌아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물론 실제로는 사장실에 불려가 또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는 사장이 꾸짖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라고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하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무시할 뿐 아무도 꾸짖지 않는다.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뇌 속의 엔도르핀을 분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거리를 걷다가 개를 보았다고 하자. 개를 좋아하거나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개에게 눈길이 가고 가다가 쓰다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뇌 속 엔도르핀이 활성화된다. 반대로 과거에 개에게 물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극도로 경계하는 마음이 들고 교감신경이 최고로 활성화되면서 뇌하수체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한다.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동공이 확대되며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기관지가 확장된다. 또 공격과 도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혈액이 근육으로 흘러가고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이 대량으로 혈액에 투입된다. 이렇게 같은 자극, 즉 같은 개를 봐도 개에 대한 그 사람의 기억과 경험이 다르면 전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개는 얌전한 동물이며 결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뇌에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발생한 사실보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불쾌한 현상도 의식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소망한다. 또한 갖가지 욕망을 품으며 그것을 채우려 한다. 그런데 건강과 장수라는 소망을 이루면서 욕망까지 충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실 때를 생각해보자. 술을 기분 좋아질 정도로 적당량만 마시면 뇌에 엔도르핀이 나온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적당량만 마시기는 어렵다. 과음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평소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가 분자 단위로 활성화된 것으로 각종 질병과 노화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는 어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일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정확히 말하면 혈액 흐름이 나빠졌거나 혈류를 계속 원래대로 복원시키려고 할 때, 이때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성된다. 이 경우 활성산소로 인해 우리 혈관 내피와 조직, 유전자가 손상된다. 내피가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이 발병한다. 또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해서 몸을 노화시킨다. 따라서 인간의 몸은 언제나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25살까지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SOD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분비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SOD 분비가 약해져서 활성산소의 피해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도 뇌 속의 엔돌핀 분비를 활발하게 한다면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규정 속도를 어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도를 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엑셀을 힘껏 밟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뇌에는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뇌를 능숙하게 활용할 생각이라면 인간은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고
생활 습관병에 걸릴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미식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뇌 속에 엔도르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본능적인 행동이란 의지력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원시적 충동이라고 규정하는데, 최근 연구 발표에 의하면 이것도 결국 뇌 속에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위라고 한다. 식사나 성행위 등을 통해 쾌감을 얻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동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는 행위 또한 인간에게 쾌감을 준다. 공격, 정복 욕구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복해서 복종하게 만들려는 욕구이다. 이것이 쾌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인류사가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실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의 본능적 욕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건강에 해롭지만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다. 단 적당량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술을 마실 때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술에 함유된 독도 해롭지만 죄책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인체에 더욱 해롭기 때문이다. 술도 적절히 마신다면 배각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술을 접할 때마다 꺼림칙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면 플러스 효과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효과만 나타날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적당히 술을 마시면 뇌 속에 엔돌핀을 분비할 수 있는데, 또 술 마셨어 이러다 알코올 중독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면서 마신다면 실제로 인간의 뇌는 병에 걸리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메슬로 박사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다음 5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성욕과 식욕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이건 안전함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네 번째, 존중의 욕구,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은 본인의 자아실현, 즉 본인의 인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이 존중의 욕구만 달성해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 4단계 욕구를 달성한 뒤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자아실현 욕구는 신의 영역과 통하는 경지라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는 나이 70이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이다. 메슬로 박사가 이 이론을 창안했을 때는 아직 뇌의 작용이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생각하면 이 이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뇌 생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많은 도움을 준다. 낮은 단계에서 만족하려는 자신을 높은 단계의 욕구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만족도나 충족감, 즉 쾌감은 낮은 단계의 욕구를 채울 때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의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면 우리 인간은 낮은 단계로 한없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뇌 속의 엔도르핀 연구를 통해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그릇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간은 횡적으로 나열된 욕구 중 몇 개를 선택하지 않는다. 메슬로의 주장처럼 단계적으로 욕구 수준을 높여간다. 여기서 핵심은 욕구 단계가 높아질수록 뇌 속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면서 쾌감도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높은 차원의 경지에 도달하면 쉽게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 즉, 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젊고 건강하며 병과 인연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뇌 속 엔도르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인간이 가장 진보한 뇌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베타 엔돌핀이 무한대로 분비되어 기분이 점점 좋아진다. 나는 이 현상이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라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한다. 성욕이나 식욕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식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쳐다보지 않는다. 성욕 또한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지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욕구는 과도하게 추구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과식은 비만과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고 과도한 성생활도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수명을 단축시킨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욕구는 강력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면 반드시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음성 피드백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인간이 상위 뇌를 활용해서 세상과 인간을 위해 활동하는 때는 그것을 막으려는 메커니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뇌 속 엔돌핀이 펑펑 나와서 최고로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 나는 이 현상에서 하늘의 큰 의지가 느껴진다. 메슬로 박사는 고차원적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한 사람들이 느끼는 최상의 상태를 지고 경험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을 뇌 속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베타 엔돌핀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상태다. 우리도 뇌를 활용하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받은 자극에 대해서 싫다 또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일 뿐으로 몸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종 생각만 해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아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모두 뇌 속에서 물질화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 이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데 공부라는 행위만 살펴봐도 뇌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싫다, 좋다 라고 생각할 때도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따른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내게 닥친 일종의 시련이야, 그러니까 견뎌보자 라고 받아들이면 단백질이 분해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변환한다. 이 호르몬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뇌 속 물질의 알맹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플러스 발상을 통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몸속에 좋은 약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생성되지만 마이너스 발상을 하면 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인간의 사고는 습관에 의해 지배당한다.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사실 현실에서 사물을 받아들일 때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지갑에 있는 지폐를 세어보고 이것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든 아직 이만큼이나 있어 라고 생각하든 간에 지갑 속에 있는 돈의 액수, 즉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간은 매사를 마이너스 발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발상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안정을 바라보는 본능적인 사고 방식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뇌 안의 엔도르핀의 존재를 알고 난 지금부터는 사물을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뇌 속 엔도르핀 중 가장 강력한 쾌감을 주는 베타 엔도르핀은 타이로신을 비롯한 3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뇌 속 엔도르핀에 상당하는 호르몬은 반드시 타이로신이 들어가는데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 분자가 2개 모이면 우리가 아는 마약인 몰핀이 된다.
미국 체스터 대학의 신경생리학 교수 데이비드 펠톤은 뇌와 면역계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뇌 엔도르핀은 뇌 수용체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우리 몸 곳곳에 수용체가 존재하며 인간의 면역력 중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NK세포 그 표면에도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여기에도 뇌 엔도르핀이 작용하는 것이다. 펠튼 교수는 뇌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NK세포도 한층 더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건강을 지키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의학 잡지에 실린 여러 논문을 보면 수용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포에 존재하며 특히 정소세포에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 뇌 내 엔도르핀은 단순히 마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적 반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뇌 내 엔도르핀은 몸과 마음을 결합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뇌 내 엔도르핀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바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베타 엔도르핀도 단순히 쾌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면역력 향상, 기억력 강화, 인내심 향상 등 다양한 작용에 관여한다. 인간이 생각한 것을 생각만 해본 건대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베타 엔도르핀의 이런 작용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뇌 엔도르핀은 진통작용도 뛰어나다. 중국의 침술이 마취 효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침을 놓아서 마취약 없이 수술을 해왔다. 하지만 침을 놓아서 어떻게 진통 효과가 생기는지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했다. 뇌 내 엔도르핀 존재가 밝혀지자 비로소 동양 의학의 침술을 이용한 마취 효과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증명되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수험생들이 아무리 싫어도 시험을 봐야 한다. 그때 짜증난다 하고 과잉 반응하여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다면 면역력이 확 떨어진다. 하지만 시험을 잘 볼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라고 마음을 편히 먹으면 면역력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대래 면역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심리적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시종일관 걱정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사람은 늘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의 세상에 떨어진다. 반면 같은 처지나 상황에서도 낙천적인 사람은 베타 엔도르핀의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 상태부터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왜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가능해졌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 호르몬은 인간을 기분 좋게 하고 의욕을 고취시키며 잠재의 뇌가 활동하여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인내심도 길러준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소망을 이룰 확률도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인간에게는 뛰어난 자연 치유력이 있으며 그 중심에 면역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전에는 인간의 마음과 면역력은 완전히 별개라고 인식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과 면역력은 하나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는데 이것은 사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개념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체내에서 그 어떤 제약 회사에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제약 공장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플러스 발상을 하면 체내 제약 공장에서는 그때그때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 제조된다. 그 약으로 우리의 병이 낫는다. 그러나 잘못해서 마이너스 발상을 하면 체내 제약 공장은 우리 몸에 나쁜 약을 만들어낸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둬야 한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과식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칼로리 섭취량은 조절해야 되지만 뇌 속에 엔도르핀을 분비하려면 반드시 고단백질 식사를 해야 한다. 뇌 속 엔도르핀의 구성 재료는 반드시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뇌 속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되면 그만큼 재료가 빨리 소진된다. 그러므로 식사를 통해 매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뇌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몸속의 호르몬은 현재 100수십여 종에 발견되었다. 호르몬은 아미노산이 수십 개씩 이어진 단백질의 일종인데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과 질이 모두 불충분하면 아무리 플러스 발상을 해도 뇌 속 엔돌핀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못한다. 뇌 속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물질은 약 20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타이로신이 없으면 뇌 속 엔돌핀 계통의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다. 또 하나 뇌 속 엔돌핀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뇌파와의 관계이다. 뇌 속에 엔돌핀이 나올 때는 반드시 뇌에서 알파파 뇌파가 동시에 발생한다. 베타파가 나올 때는 베타 엔도르핀이 사라진다.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그 내용을 머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알파파가 되기도 하고 베타파가 되기도 한다. 베타파는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베타파만 나오면 인간은 오래 살 수가 없고 인생은 즐기기도 어렵다. 알파파를 분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플러스 발상을 하면 알파파 상태가 될 수 있다. 알파파 상태와 뇌내 엔도르핀 분비의 관계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는 것과 같다. 이 둘은 확실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알파파 방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방법은 명상이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는 연습을 하면 알파파를 자유롭게 방출할 수 있다. 알파파가 나오는 것은 뇌파의 베타 엔도르핀 등 쾌감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인생이 좀 더 다채로운 색채를 띠게 될 것이다. 플러스 발상을 해서 의식적으로 뇌 속 엔돌핀을 분비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뇌 속 전두 열합령이 활성화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통합되어 뇌의 심층 단계에서 성공을 향해 긍정적으로 발상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능력이 활성화된다.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면 감이나 영감이 발휘되고 그만큼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 마음을 관장하는 뇌에 도파민 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도파민 신경은 쾌감 신경이라고도 하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쾌감을 생성한다. 흥미롭게도 도파민 신경은 성욕, 식욕, 체온 조절과 같은 극히 원시적인 생리 욕구부터 운동, 학습과 기억,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인간의 정신을 관장하는 뇌, 즉 전두 열합령까지 이어져 있다. 인간이 사랑이나 자아 실현을 이루게 되는 동기도 결국은 그 행위가 쾌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매한 이상을 갖고 있어도 인간은 쾌감을 얻을 수 없는 일은 결국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고맙게도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쾌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뇌파는 알파파 상태가 되고 베타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가 된다. 긍정적 자세로 아 행복하다,
정말 기뻐. 난 여전히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베타 엔돌핀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자극을 받았는데도 짜증나, 힘들어,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불쾌함, 질병, 사고, 대립과 경쟁, 실패, 이런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다.